안녕하십니까.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 서울 아파트 값은 8.98%나 올랐습니다. 이는 19년 만에 가장 큰 상승률이고 52주 연속 가격 상승이라는 기록까지 세우고 있습니다. 강남의 중소형 아파트 평균가는 18억 원이 넘어섰고 노도강을 포함한 수도권 외곽 지역까지 가격이 오르는 갭매우기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도 마땅한 대책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여러 차례 부동산은 정책 중에서 가장 쉽다라고 말했습니다. 수요와 공급이 명확하고 정책 신호만 제대로 주면 시장이 바로 반응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부동산은 오히려 가장 제어하기 어려운 영역이고 정부는 4차례에 걸쳐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시장 반응은 제한적이었고 공급 확대와 관련된 법안 처리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부가 선택한 방법은 시장에 심리적 압박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다주택자에게 집을 팔라는 메시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는 명령에 가까웠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지금 팔아라. 이 메시지는 날짜까지 명시되어 있습니다. 5월 9일 이 날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가 끝나는 시점입니다. 이후에는 양도세 중과재개, 비거주 1주택자 혜택 축소, 전반적 보유세 강화 가능성 모두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보유세와 양도세를 동시에 강화하면 거래 자체가 멈출 수도 있다. 거래가 막히면 매물은 줄고 공급은 잠기며 결국 집값은 더 오르게 됩니다. 이 흐름은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그대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시장이 대통령 메시지에 냉담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이 정작 그 정책을 따르지 않는다는 의심 때문입니다.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고위 참모 16명 중 무려 12명이 다주택자입니다. 대변인은 반포 63억 원대의 아파트와 경기도 용인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고 보도지원 비서관은 아파트 한 채와 다세대 주택 6채, 총 7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수석과 민정수석 역시 수십억 원대의 아파트와 복수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당 의원들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경실련 자료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 165명 중 25명이 다주택자, 강남 4구에 주택을 보유한 의원은 20명이 넘습니다. 그중 상당수는 실거주를 하지 않고 임대를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재명 정부 논리대로라면 이들 역시 5월 9일까지 집을 정리해야 하는 대상입니다. 이 장면은 문재인 정부 말기와 매우 닮아 있습니다. 당시에도 대통령은 다주택자와의 전쟁을 선언했고 고위공직자들에게 집을 팔라고 권고는 했지만 실제 핵심 인사들은 쉽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형식적인 매물만 걸어두고 시세보다 너무너무 높은 가격으로 책정하는 이른바 쇼잉 논란도 반복됐습니다. 그때 시장은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국민에게 하는 말은 강하지만 정작 내부는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 결국 이 논쟁의 핵심은 다주택 여부나 세금의 강도가 아닙니다. 진짜 질문은 하나입니다.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은 그 정책을 따르고 있는가? 자기들은 따르지 않은 정책을 국민이 따를 리 없고 시장이 반응할 리도 없습니다. 지금 시장이 주목하는 것은 대통령의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청와대 참모들은 실제로 집을 팔았는지, 여당 핵심 의원들은 다주택을 정리했는지, 매물만 내놓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거래가 성사됐는지 변화가 없다면 시장은 이번에도 말뿐이라고 판단할 것입니다.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말했던 부동산은 가장 쉽다. 이 발언은 지금 정부 부동산 정책의 시험대가 되고 있습니다. 보고 마치겠습니다.